소장님 간만에 오늘 현장에 나왔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전체 현장을 한번 돌면서요, 부동산의 입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입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오늘 부동산 하면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었잖아요. 맞아. 네. 그럼 첫 번째 현장에 오늘 이곳은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이 현장은요, 지하철역에서 일단 가까워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길면 한 5분, 6분? 그리고 이제 법원이랑 아주 가깝고 바로 앞에 먹자골목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대로변이에요. 좋은 입지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봤는데 이 입지가 별로다, 안목이 없는 사람도 별로다 내지는 좋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서 이 입지가 좋다 나쁘다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입지는 보면 그냥 알아요. 누구나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입지는 누구나 알아요. 자, 우리 이 자리 말고 여기서 한 3건물에서 6건물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세요. 자, 그럼 그 입지 좋다고 느낄까요? 골목을 보세요. 다 주택가만 있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여기서 쭉 들어가면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입지를 몰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입지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지를 보고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 왜? 생각해봐. 먹자골목 바로 앞에 있지, 지하철역 가깝지, 그리고 이건 심지어 도로를 디귿자로 접하고 있어. 코너가 아니라 디귿자, 앞뒤 터져 있고 옆도 길이야. 그럼 이걸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누가 봐도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전 영상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살 자금을 갖고 있고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개를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돼야 이런 물건을 보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이 가치가 있는 거지. 실제로 매물 몇십 개씩 보신 분 느끼실 거예요. 부동산에서 받는 매물들이 다 거기서 거기야. 고만고만해. 그래서 거기서 눈에 탁 띄는 게 없어. 왜? 본인이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사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시장에 떠도는 물건 중에 괜찮은 물건이 있기란 거의 없어. 내가 산 물건들은 대부분 다 시장에 나오기 전에 샀어. 대부분. 지금 사실 강남에서 10개 넘는 건물을 하고 있다? 없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부동산들에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랑 긴밀한 데서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어디에 먼저 알린다? 소장님한테. 그래서 내가 알 수밖에 없죠. 혹시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풀리면은 한번 풀리면 다시 A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시장에 한번 풀리면 엉망진창이 돼. 왜? 생각해보세요. 이 건물의 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100억이에요. 근데 100억에 나왔어.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가격이 아니라 더 받아준다고 부동산에서는 건물주인한테 연락해요. 왜? 그래야지 일단 남의 계약 깨. 그쵸? 낚시꾼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아주 큰 물고기 잡는 즐거움,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남이 아주 큰 물고기 잡다가 놓칠 때. 네, 낚시꾼의 가장 큰 즐거움 2가지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110억 받아줄게요. 집주인한테. 회방해. 그래서 계약이 깨져. 네, 낚시꾼의 2번째 즐거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 물건을 잡아. 그럼 실제로 110억에 살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의문이에요. 왜? 늘 그렇게 얘기하고 물건을 잡아가는 게 부동산에서 흔히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깨졌어. 그럼 이 집 주인은, 이 건물 주인은 본인 거 110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래가 되느냐? 되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서부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 110억에 누군가가 사는 상황이 왔다고 쳐요. 근데 이 건물이 여러 군데 알려져 있죠. 누군가 전화해서 120억에 팔아준다고 하겠죠. 자, 이 사람도 그 낚시꾼의 2번째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은 내 건물 가치가 이렇게 높구나 이러면서 마음만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건물 가격은 거래는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호가만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게 다시 적정가로 내려가는 일은 있기가 어렵죠. 네. 들어보니까 결국엔 사람의 욕심이 좋은 건물을 막 B급 만들고 C급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한 경쟁? 그런 것들도 있지. 그럼 소장님, 저 뒤에 붙어있는 저거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누가 자재를 훔쳐갔어. 별의별 일이 많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건물을 짓다 보면 이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0개가 넘는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뭐 늘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알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고 늘 해오던 일이니까 그건 이제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2번째 현장으로 이제 가시죠. 좋습니다. 가시죠. 소장님, 이곳은 어떻게 하다가 선택하시게 되죠? 이곳 역시 위치로 보면 여기는 아주 사옥으로 쓰기에 좋은 위치. 사옥으로 쓰기에 좋은 위치는 일단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면 뭘 타죠? 대중교통을 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내지는 강남에서는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가까워서 막 먹자골목이 있어야 된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무실이 막 먹자골목 사이에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그럼 시끄러우니까. 그 먹자골목을 살짝 벗어난다. 근데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다, 요 위치. 그리고 사장님은 주로 차를 타죠.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가까워야 된다 라는 요건을 여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입지라는 건 사실은 문외한이 봐도 좋은 입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요건들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이거를 보고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물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옥을 하면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이 임대 부분이나 내지는 가치 부분의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제 사업적인 노하우라서 이 영상에서나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은 뭐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세 번째 현장으로 가시죠. 좋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세 번째 현장은 아니고 이전에 지었던 곳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이니까 방금 여기서 지하철역이랑 가깝단 말이에요. 뭐 길어야 5분, 그리고 먹자 라인이 있고, 그리고 사옥을 하기 위해서 먹자 라인 면에 바로 접할 필요가 굳이 없거든요. 그리고 살짝 들어가서 주차가 괜찮게 되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세 번째 건물 가시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지어서 이미 임대가 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영상에서 가끔 얘기했었던 것, 이제 세입자가 이 건물에 들어와서 있다가 건물을 사고 싶다 했던 건물. 여기는 지금 사옥으로 쓰고 있고, 위치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곳이랑 좀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옥으로 현재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옥 쓰기에는 모든 요건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입지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지금 이게 네 번째 건물이네요? 맞아. 이건 사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입지가 좋은 게 회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도로가 아주 좋아요. 도로가 아주 좋고, 그리고 이 건물도 디귿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디귿자로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아주 괜찮죠. 그래서 이건 선택을 했고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네,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사실 건축물은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게 과거보다 지금이 좀 더 작아졌어요. 그러면 예전에 지었던 건물은 용적률이랑 건폐율이 줄어들었으니까 건물을 잘라서 없애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지었던 건 예전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대로를 쭉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건물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여긴 위치까지 괜찮으니까 뭐 리모델링 하면 아주 예쁜, 그리고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편이나 다다음 편에서 전체 건물들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물 사실 때 에피소드 이런 거 없으세요? 네, 지금 갈 건물 자체가 에피소드니까 가서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섯 번째 건물 왔는데 이번 건물은 에피소드에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 이제 지금 보시는 보시는 영상에서 다 모자이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좀 예민해서 제가 모자이크를 다 하게 한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지금 소송 중이에요. 이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매물이 나와서 이것도 좀 시간이 길게 둔 게 아니라 이것도 계약을 금방 했어요. 왜냐면 이거 할만하다 해가지고 계약을 금방 했고, 그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넣겠죠? 계약금을 넣고 이제 상세 조건을 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없던 걸로 하재요. 계약 없던 걸로 하자는 거는 그럼 계약금 2배 줘야 되잖아요. 그냥 계약금만 돌려주고 나중에 천천히 다시 계약하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세히 들어보니까 건물을 자기가 싸게 팔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팔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계약금 2배 줘야 되는데 계약금 2배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이 건물 가액이 꽤 있기 때문에 계약금 부분도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팔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째라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럼 결국 소송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금 냈다가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는 없는 문제잖아.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야.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지. 우리는 지금 이 계약을 원래대로 진행해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계약금 2배 받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는 진행하고 싶지. 왜요? 잘 샀으니까.
잘 사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처음 있는 게 아니야.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못 했는데 오늘은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지. 계약금 사실 2배만 받아도 돈을 버는 거잖아. 그렇지만 사실 나는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그만큼 안목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게 있고 발품을 팔아서 안목을 갖고 있고 빠른 판단을 있고 그만큼 내가 확신하에 투자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계약금 2배 받기 때문에 한 건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원치 않아. 하여간 이렇게 코너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만 물건이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는 건 저예요. 내가 판단이 제일 빠르니까 돈을 넣고 있어. 이런데 건물 주인들한테 전화 와. 사겠다고 그제서야 연락이 와. 우리는 이미 약속 잡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한 발 빠른 거지. 판단이 한 발 빠르고 행동이 한 발 빠르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이 중에 뭐는 팔아야지 뭐는 빼야지 생각했을 때 뺄 게 없더라 라는 영상 내가 한번 찍은 적이 있어. 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얘기로만 들은 사람들은 감이 안 왔을 텐데 오늘 이제 보면서 감이 아마 오실 겁니다. 6번째 건물 가시죠. 네, 지금 추우니까 빨리 한번 가보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현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예요. 어땠어? 와보니까 뭐가 좋았을까? 먹자골목을 싹 지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대부분 먹자골목이 있어. 근데 먹자골목에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살짝 빠져 있어. 네. 그래서 회사들이 들어오기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입지라는 건 보면 그냥 느낌이 와야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일단 코너. 여기는 지금 공사 지하 이제 거의 뚜껑 덮는 그 상황. 이제 위로 쭉쭉 올라가겠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계셨어요. 사진 나오셨나요? 네. 여기가 쭉 먹자골목 있고 살짝 빠져서 근데 저 위로도 상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나가도. 그리고 저기 바로 대로변이에요. 올라가서.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그냥 이 개념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를 봤을 때. 지금까지 본 건물들이 다 보니까 되게 좋거든요. 소장님 통하면 다 이런 건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 위치가 예를 들어서 얘 좀 빠진다. 얘는 좀 꼴등이다. 이럴 게 없어요. 제가 10개를 놓고 봐도 10개 중에 뭘 빼야 될지 모르겠다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할 겁니다. 그럼 소장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를 만나시려면 심층 상담이라는 걸 신청하셔야 되고 심층 상담은 네이버에서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맨 마지막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만나면 이런 건물 가질 수 있게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요 개인의 여건에 맞는지 먼저 체크가 돼야 되고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현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지금 몇 번째 건물인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여기는 어떤 건물이에요? 여기는 지금 아주 예쁜 건물, 그러니까 그걸 짓고 있는데 이 블럭은 좀 특이해. 이 블럭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 뭐 당연한 거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블럭은 조용하면서 사옥들이 많이 있는 블럭이야. 네. 그리고 대학도 있어. 여기는 조용하지만 그런 거를 추구해서 찾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아는 사람들 내지는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블록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케이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런 좋은 입지 돈만 많이 주면 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생각해봐. 많이 주고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아반떼를 5천만 원 주고 사는 게 무슨 의미야. 내가 아반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그 위치에 적절한 가격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비싸게만 준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누가 2배 준다고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난 팔아. 근데 사는 사람, 내가 사는 입장에서는 2배로 살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위치를 사는 게 핵심 포인트지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거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현장 또 가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현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온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앱이나 지도도 없이 이렇게 오세요? 한두 번 와봤으면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네. 근데 지금 너랑 나랑 오면서 대로로만 오진 않잖아. 골목골목 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부터 1시간 반 정도 다녔거든? 네. 근데 골목으로 안 다녔으면 2시간 반은 걸렸을 거야. 네. 그걸 다 알려면
한두 번 와봐서는 안 되겠지. 지금 오신 길은 내비도 못 찾을 것 같아요. 내비 안 나오지. 내비에서 이렇게 안내할 수가 없지. 강남에서 그러니까 뭐 내비를 내가 보고 다닐 일은 없지. 뭐 어디라고만 하면 오케이 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뭐 유명한 건물인데 유명한 게 이제 유명한 엔터가 임대를 들어와서 지금 쓰고 있어. 근데 여기는 아주 좋은 점이 있지. 여기는 이 큰 건물 바로 앞이 대로변이야. 그러니까 대로변 바로 이면이야. 쉽게 말해서 차로 진입하기가 아주 좋은 위치란 말이야. 그럼 차로 진입하기 좋은 위치면 뭐해? 주차가 별로 안 되면 안 되겠지. 이 여기는 주차가 좋아.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어. 그리고 차가 높은 차들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밴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위치를 선정했고, 그런 설계를 해서 차 여러 대라도 괜찮은, 차가 여러 대인 회사, 그러면서 좀 조용한 거를 추구하는 회사 임대 들어오라고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봐봐, 여기 너무 만족한단 말이야 내가. 왜냐면 여기도 이제 주차가 있고 저쪽에도 있고, 아까 거기도 높은 차가 주차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이제 건물을 구조를 만든 거지, 설계를 한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건물을 질 때 입지와 설계와 건축이 모든 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완벽한 건물이 나온다. 그럼 건물은 이게 난 예술,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다 아다리가 맞아야 돼. 이게 모든 것들이 딱 이빨이 딱 맞아야 되는 거지. 위치가 좋다고 해서 설계가 봐보면 안 되고 디자인이 봐보면 안 돼. 아니면 위치가 별로인데 설계 아무리 잘해놓고 뭐 해도 필요가 없어. 두 개만 맞아도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난 세 개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건물도 이 세 가지가 맞아들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본인이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한단 말이야. 심지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사고 싶다고 의사를 내비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불만이 있기 쉬울까? 내지는 월세 연체하기 쉬울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아졌을 때 뒤에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야. 난 이 문제 일어나는 게 싫거든. 문제가 일어나도 잘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은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에 가장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맞춰놔야 돼. 그래도 문제 일어날 소지는 있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뭘 하나 대충 했어? 내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 처음 지어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잘 하긴 했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아닌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건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워.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소장님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대처할 수가 있는 건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을 겪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이미 겪어본 사람한테 의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요. 다음 현장으로 갈게요. 지금 제가 막 이빨도 떨리고 다리도 너무 떨리거든요. 다음 현장 가시죠. 네. 네, 소장님, 이 건물 입지는 어떤가요? 지하철역이랑 몇 분 걸릴까? 여기서 뛰면 한 30초? 맞아, 그 정도 걸려.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도 한 3분이면 되는. 여기는 지금 골목으로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지하철역과 거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지하철역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줄 정도. 그리고 여기 또 장점이 있어. 이건 이미 임대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건물 기운이 좋아. 왜냐면 여기 지금 들어온 회사가 엄청 커졌어. 정말요? 들어온 지 오래 안 됐는데 엄청 커졌어. 그래서 지금 확장 중이래. 그래서 야, 들어오는 회사 잘 되는 건물, 그것도 아주 좋은 거거든. 그럼 그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여기랑 가까운 게, 여기는 일단 제일 이거야. 여기 이 건물의 입지 중에서의 제일 장점은. 그래서 뭐 이건 말이 필요 없어. 봤으니까 알잖아.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 블럭에서 또 지하철역 2호선 라인이랑 가깝고, 그리고 봐봐, 여기도 코너야. 네. 코너. 그리고 이 코너는 그냥 코너가 아니야. 북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야. 근데 얘는 북도로도 끼고 있으면서 코너니까 좋다 플러스 좋다. 북도로를 끼고 있으면 왜 좋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뒤에 집이 없다는 거잖아. 뒤에 도로라는 얘기잖아. 원래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앞에 건물에 1조 사선이라는 것 때문에 건물이 깎여. 근데 얘는 뒤에 건물이 없고 뒤에 도로잖아. 네. 그러면 안 깎이고 쭉 올라간다는 얘기야. 플러스 코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건물이 깎이지 않고 올라가니까 아주 예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을 또 이용하는데 좋다. 그리고 이 뒤로 내려가면 대로변이 또 가깝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건물 사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건물을 사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사고 나서 오시는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사고 나서 오시는 분들은 왜 오시냐면 본인이 건물을 잘 샀는지 못 샀는지 그걸 평가받고 싶어서 오시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상담비를 내고 오셨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분들이 오셔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들 대부분이 다. 그럼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얼마 전에도 오셨는데 많이 비싸게 사신 거 플러스 위치도 그렇고 좀 그랬어. 난 그런 얘기 할 때가 진짜 마음이 제일 무거워. 근데 사신 분들이 오셨을 때 좋은 건물도 있지 않았었어요? 거의 없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얘 A급이다 하는 경우는 손에 꼽는 정도? 솔직히 오늘 우리가 본 건물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건물은 내가 못 봤단 말이야, 한 번도. 이거 진짜 좋다, 위치 괜찮다, 이 정도면 진짜 사는 게 괜찮다, 가격도 괜찮다,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미 사신 분들은 상담 오시면 내가 좀 마음이 힘들다는 거 꼭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건물 사기 전에 소장님을 만나러 와야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죽고 나서 약방에 가봤자 소용이 없다. 잘못 사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입지가 잘못되면 잘 지어놔도 이게 건물이 A급 되기 어려워. 잘 짓는다는 거는 설계랑 디자인이랑 뭐 건축이 잘 되더라도, 근데 처음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뒷부분에서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거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 애초에 입지가 잘못됐으면 그런 것들을 최선의 선택을 해도 건물이 A급이 안 되는데 최선의 선택하기 자체가 또 어렵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잘 사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 전에 오셔야 이거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잘못 샀다 그럼 1, 2천만 원 손해일까? 1, 2억 손해일까? 5억에서 10억 이상 최소 미니멈 손해야.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사기 전에 와야 그 뒤가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잘못 선택을 하고 나서 만나는 거는 있는 현실을 힘들게 얘기해주고 그분이 알게 되는 거밖에 없어 사실은. 네, 마지막 건물이 가장 큰 현장이니까요. 가서 또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소장님? 네, 여기의 입지는 테헤란로 대로변, 테헤란로 바로 이내면에 있는 코너고, 그리고 여긴 상업지라서 12층, 3층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물이 2개가 지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사옥으로 당연히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이 층별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기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입지를 설명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위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은 지금 이제 다 돌아봤고요. 입지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했고, 다음번에는 이제 명도와 그리고 민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설계와 뭐 그리고 건축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지도 보면서 간단히 또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가시죠. 네. 소장님 아까 지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지도가 이건가요? 그럼 이 지도는 뭐냐면 강남구 전체예요. 강남구 전체인데 이제 요 색깔별로 동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단독이나 다가구를 저희가 포인트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직접 다 보고. 그러면 이게 신축으로 지어질 수 있지, 이미 지어진 지 5년, 10년밖에 안 됐긴 신축으로 지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걸 다 파악하고 실제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다 보고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십, 수백 번 이미 봐서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몇 다시 몇 번째 얘기하면 그래 그거 맞아 여기 이거 해도 돼, 아니면 이건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구축을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신축은 어떻게 한다? 더 잘한다. 그렇게 강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공사도 그만큼 하고 있고, 임대관리 그만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까지 플러스 알파 돼 있기 때문에 뭐 부지를 보고 판단력 이런 것들, 그리고 그만한 예를 들어서 매물을 찾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동물적 감각?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알아. 그러니까 강남에서 어느 동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나한테는 갑갑할 노릇이야. 왜냐면 몇 다시 몇 번지를 얘기해주면 내가 얘기해줄 수 있어. 몇 다시 몇 번지. 근데 이거 가격이 얼마다? 그건 바로 사야겠다. 근데 아니라 어느 동이요? 그 동 다 살 거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를 얘기해줘야 알 수가 있어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사실은
건물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알아. 어느 동이라고 하면 그 동만 가서 찾아야지. 다른 동 난 아무것도 안 보고 거기만 가야지.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걸 다 파악하는데 한두 달 걸렸겠어요? 여기서 이제 초중고 나왔고 이 일 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 현장들을 다 선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뭔가를 선택한다, 판단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모험이죠. 불안하고. 저는 한 번도 불안한 선택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을 다니면서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명도와 민원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